처음에 이런 질문을 하죠. 집안일은 누가 해요? 이걸 영어로 바꾸면 Who does the housework? Who does the housework? housework 하면 집안일이죠. 그래서 누가 집안일을 합니까? 누가 합니까? Who does? 뭘 하죠? The housework. Who does the housework? 이런 형태 많이 사용하거든요. who를 사용해서 누가, 바로 동사를 쓰면서 누가 뭐뭐를 합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누가 깼습니까? 유리창을 이라고 해서 Who broke the window? 이런 표현도 있어요. 이런 문장 구조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Who does the housework? 누가 합니까? 집안일은? 이렇게 묻고 있죠. 그러니까 아내와 제가 집안일을 분담합니다. 함께 합니다, 공유합니다 라고 해서 My wife and I share the housework. My wife and I share the housework. 이렇게 하고 있죠. 주어가 조금 길어졌습니다. 그냥 내가 합니다, 제 와이프가 합니다가 아니라 저의 와이프 그리고 저라고 해서 My wife and I 이렇게 주어가 살짝 길어졌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동사, 주어가 나왔으면 바로 동사를 꺼내야겠죠. share, 분담하다, 함께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share the housework, 집안일을 분담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말할 때 문장을 주어부터 찾고 그 다음에 동사, 그 다음에 먹는다고 했으면 뭘 먹는지, 뭐 공유합니다, 분담합니다 라고 하면 뭐를 분담하는지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하면서 첫 번째 의미단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아내와 제가 집안일을 분담합니다. My wife and I share the housework. 한 번 더 해볼게요. My wife and I share the housework. 자, 그러니까 보통 어떤 집안일을 하시나요?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What housework do you usually do? 그냥 무슨, 어떤이라고 하면 what을 사용해 줄 수 있는데요. 어떤 집안일, 무슨 집안일이라고 해서 함께 써줄 수도 있습니다. What housework? 어떤 집안일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질문 이어가시면 돼요. 당신은 보통 하나요? 라고 해서 Do you usually do? 사실 housework 빼면 What do you usually do? 이거는 정말 많이 사용하는 질문 중에 하나고요. 뭐 예를 들어서 What is your hobby? 취미가 뭐예요? 이런 것보다는 What do you usually do on weekends? 주말에는 보통 뭐 하세요? 이라고 얘기하면서 취미나 평소에 하는 활동을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What housework? 구체적으로 묻고 있죠. 어떤 집안일을 do you usually do? 당신은 보통 하나요? 라고 묻는 겁니다. 그냥 do you do 해도 되지만 usually 넣어서 그냥 하나요가 아니라 보통 하세요. 이렇게 의미를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보통 어떤 집안일을 하시나요? What housework do you usually do? What housework do you usually do? 이렇게 하니까 제가 설거지를 하고요. 아내는 빨래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죠? 이 덩어리 표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take a shower. 이거는 뭐 동사구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내가 생활 속에서 많이 만나는 거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나 샤워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데 나는 하고 있다가 뭐지? 그리고 나 샤워하다가 이렇게 되면 이제 문장을 3초 안에 얘기 못하고 한참 걸리거나 얘기를 못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보시면요. I do the dishes and my wife does the laundry.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설거지하다, 빨래하다를 모르면 문장을 말할 수가 없겠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 자주 쓰는 거, 뭐 공부를 하다, 혹은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샤워하고 손을 씻다 이런 것 정도는 기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자주 쓰이는 건 자주 들고 올 테니까 까먹어도 괜찮아요. 까먹으면 제가 또 보여드리고 또 보여드리고 하면서 여러분 절대 까먹지 않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거지하다 다 같이 3번 얘기해 볼게요. Do the dishes. Do the dishes. Do the dishes. 그리고 빨래를 하다. 일단 does가 아니라 do로 연습해 볼게요. Do the laundry. Do the laundry. Do the laundry. 그런데 여기서는 my wife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does the laundry.
이렇게 형태가 살짝 바뀐 거예요. 자, 하나씩 해볼게요. 저는 설거지를 합니다. I do the dishes. 현재 시제 사용해서 늘상 평소에 하는 일을 얘기해주고 있죠. 다시 해볼게요. 제가 설거지를 합니다. I do the dishes. 그리고 제 아내는 빨래를 합니다. And my wife does the laundry. And my wife does the laundry. 이거 연결하기만 하면 돼요. 제가 설거지하고요. 그리고 아내는 빨래를 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I do the dishes and my wife does the laundry. 연결하면 되죠? 다시 해볼게요. I do the dishes and my wife does the laundry. 자, 그러니까 청소는 같이 하시나요? 그렇게 뭐 설거지하고 이런 걸 하는구나. 청소는요? Do you clean the house together? 이렇게 하고 있고요. 뭐뭐 하세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나오고 있죠. 뒤에 있는 말들 바꿔가면서 다양한 주제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나중에 되면 정말 툭툭 나올 수 있을 거예요. Do you? 청소를 하다는 clean the house. 집 청소를 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Do you clean the house라고 하면 집을 청소하나요?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함께 청소하시나요? 라고 해서 Do you clean the house together? Do you clean the house together? 이렇게 묻고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주말에 같이 청소합니다. 이제 평일에는 일하고 하면 뭐 시간이 없고 넘기다가 주말에 한꺼번에 청소하는 그런 가정 많죠? 이걸 영어로 하면 We clean the house together on weekends.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질문하면 뭐 do나 can 같은 걸 붙여서 만드시면 되지만 그냥 대답하는 거, 저 뭐뭐 해요, 할 거예요. 이런 문장들은 주어 동사. 여기서 보면 우리는 we 청소를 합니다. clean the house. 우리 한국말로 할 때는 우리는 뭐뭐예요처럼 우리 이런 거 잘 넣지 않습니다. 주어가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영어는 진짜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다 넣으니까 그것부터 찾아주시면서 얘기를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우리 청소합니다. We clean the house. 우리는 같이 청소해요. We clean the house together. 자, 그리고 주말에라고 하면 on weekends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냥 on weekend 하면 주말을 말하지만 s를 붙이면 복수 형태가 되죠. 그래서 이번 주말이나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계속 있는, 평상시에 있는, 늘 있는 주말을 말하는 거가 되겠죠. on weekends. 주말마다 정도라고 봐주셔도 좋아요. 주말에는 같이 청소를 합니다. We clean the house together on weekends. We clean the house together on weekends. 이렇게 완성해 줬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것 중에 핵심이 되는 패턴들 같이 한번 또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뭐뭐는 같이 하시나요? 뭐뭐 하나요? 라는 의미를 가진 do you에다가 함께 같이의 together, 이거를 같이 들어간 형태 배워보도록 할게요. 청소는 같이 하시나요? 이거 어떻게 했었죠? Do you clean the house together? Do you together 사이에 청소를 하다 clean the house, 이걸 넣은 거죠. 자, 그럼 그 사이에 저녁 식사를 넣으면 2번 문장이 되고요. 쇼핑하다를 넣으면 3번 문장이 됩니다. 저녁 식사 같이 하시나요? Do you eat dinner together? 저녁을 먹다 eat dinner. have dinner라고 해주셔도 괜찮아요. 자, 이걸 넣어서 얘기하면 Do you eat dinner together? 네, 당신은 저녁을 같이 드시나요? 라고 물어보는 게 되고요. 쇼핑을 같이 하시나요는 Do you go shopping together? Do you go shopping together? Go shopping. 쇼핑하러 가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같이 쇼핑을 하는지 궁금한 게 되겠죠. Do you together. 그 사이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 아까 전에 do the laundry 이거 배웠어요 라고 하면 같이 빨래 하시나요? Do you do the laundry together? 이런 새로운 문장이 완성될 수 있겠죠. 내가 아는 걸 계속 섞어가면 나중에 많은 문장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패턴은 on weekends인데요. 문장 끝에 붙여서 주말에는 이라는 의미를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의 주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이번 주말, 다음 주말, 그 다음 주말 이렇게 늘상 이루어지는 주말을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그녀는 주말에 많이 잡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She sleeps a lot
on weekends. 평상시에 굉장히 피곤한가 봐요. 너무 평일에 열심히 일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는 주말만 되면 이제 잠을 많이 잘 수밖에 없겠죠. 그거를 She sleeps a lot on weekends. 그녀는 잠을 잡니다. She sleeps. 그냥 자는 게 아니죠. A lot. 많이 자고요. 그게 on weekends. 주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주말에는 잠을 많이 잡니다. She sleeps a lot on weekends. She sleeps a lot on weekends. 저 주말에는 보통 책을 읽습니다. I usually read books on weekends. 그냥 책 읽다가 아니라 저는 보통 책을 읽죠. 보통이라는 의미를 usually 정도로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책 읽습니다. I usually read books. 그게 언제죠? On weekends. 주말에는 보통 책을 읽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마지막은 그는 주말에 강아지를 산책시킵니다. 자, 이것도 보면 주어, 그는, 동사는 강아지를 산책시켜요. 그리고 오늘 배운 패턴, on weekends, 평소에 주말에는 이라는 의미를 더해주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He walks the dog on weekends.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walk the dog. 이거는 강아지를 산책시키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만약 이 표현을 내가 덩어리로 알고 있다면 늘상 되는 거니까 원래 모양 그대로. 근데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s만 살짝 붙여서 he walks the dog. 여기까지를 한 번에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오늘 배운 패턴 on weekends 더하면 he walks the dog on weekends. He walks the dog on weekends.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장을 다 얘기하고 이것들이 주말에 이루어지는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다면 on weekends 꼭 넣어주세요. 자, 그럼 오늘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딱 지금 가물가물할 때 얘기해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보통 저도 어렸을 때 선생님들께서 수업 끝나고 쉬는 시간에 딱 1분만 투자해서 복습하라고 했는데 그게 전혀 안 됐죠. 왜냐하면 이제 땡 치자마자 놀러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현명한 선생님들은 진짜 끝나기 한 1, 2분, 5분 전에 배웠던 걸 딱 복습해 주는 게 머리에 잘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했고 지금 해보도록 할게요. 집안일은 누가 해요? Who does the housework? Who does the housework? 아내와 제가 집안일을 분담합니다. My wife and I share the housework. My wife and I share the housework. 보통 어떤 집안일을 하시나요? What housework do you usually do? What housework do you usually do? 제가 설거지를 하고요. 아내는 빨래를 해요. I do the dishes and my wife does the laundry. I do the dishes and my wife does the laundry. 청소는 같이 하시나요? Do you clean the house together? Do you clean the house together? 주말에 같이 청소해요. We clean the house together on weekends. We clean the house together on weekends. 자, 가장 먼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정기적으로 운동하시나요? 이렇게 했습니다. 당신은 운동하시나요? 플러스 정기적으로. 이렇게 문장 만들어 가시면 되고요. 영어로 하면 Do you exercise regularly? Do you exercise regularly? 이렇게 됩니다. 자, 뭐뭐 하세요.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무언가 한다고 물어보면 do you가 돼요. Do you? Do you? 운동하시나요? Do you exercise? Do you exercise? 여기서 정기적으로라고 하면 regularly. regularly. 이게 추가로 붙으시면 됩니다. 보통 ly로 끝나는 것들이 문장 전체나 동사를 좀 꾸며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하세요. 그냥 운동하는지 묻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운동하는지 의미를 좀 더 확장해주고 있죠. Do you exercise regularly? 큰 소리로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Do you exercise regularly?
이렇게 물어보니까 일주일에 3번 헬스장에 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꽤 정기적으로 하는 거죠. 일주일에 3번이란 빈도수를 다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I go to the gym 3 times a week. 여기서 처음에 보시면요. go to the gym 이라고 하고 있죠. 이거는 헬스장에 가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덩어리로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꺼낼 때 따로 하나씩 기억하는 게 아니라 저는 헬스장에 가요. I go to the gym. 이렇게 주어 동사 첫 번째 미단이가 아주 간단하게 완성할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 이런 것들을 많이 기억한 다음에 여기저기 넣어서 또 사용해 보셔도 괜찮아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Did you do your homework? 숙제 하셨나요? 라는 문장을 배웠잖아요. 근데 뒤에 숙제하다를 빼고 Did you go to the gym? 너 헬스장 갔어?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 수도 있겠죠. 배운 것들을 이렇게 엮다 보면 나중에 또 프리토킹도 편하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횟수를 말해 볼 건데요. 한 번은 once, 2번은 twice, 그리고 3번 이상은 뒤에 times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3 times, 4 times, 5 times 이렇게 말이죠. 일주일에 3번이라고 하면 3 times a week, 3 times a week 이렇게 돼요. 일주일에 3번. 그래서 앞에 횟수를 먼저 얘기한 다음에 일주일이면 a week, 한 달이면 a month 이렇게 되겠죠. 저는 헬스장에 갑니다. I go to the gym 일주일에 3번, 3 times a week. 여러분들도 횟수에 따라서 저는 헬스장 일주일에 한 번 가는데요 라고 하면 I go to the gym once a week 이렇게 바꿔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운동을 하시나요? 라고 묻고 있고요. 이건 영어로 What kind of exercise do you do? 우리 헬스장에 간다고 해도 뭐 다양한 운동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종류를 하냐? What kind of 어떤 종류 물어볼 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운동, 어떤 운동은 What kind of exercise? What kind of exercise? 이렇게 되고요. 당신은 하나요? 라고 해서 Do you do? Do you do? 이렇게 완성돼요. 뭐뭐 하세요는 do you, 하다는 do. 그래서 do you do 이렇게 완성이 되죠. 어떤 운동을 하시나요? What kind of exercise do you do? 자, 그러니까 보통 유산소 운동이랑 웨이트 트레이닝을 합니다. 라고 해서 영어로 해볼게요. I usually do cardio and weight training. 네, 보통 많이 하는 게 이 두 개죠. 그래서 do cardio. 이건 유산소 운동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무게 가지고 근육을 키우는 걸 weight training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하나씩 얘기해 줄 건데요. 근데 그 앞에 usually라고 시작하고 있죠. usually 이거는 보통 그렇다라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늘상 일반적으로 하는 것들도 일주일에 5번 하는 게 있고 4번 하는 게 있고 1번 하는 게 있잖아요. 횟수가 조금 다른데 이거를 정확한 횟수를 얘기해도 되지만 그냥 약간 느낌적인 그런 느낌으로 항상 한다. always. 저 종종 해요. often. 보통 하죠. usually. 가끔씩 해요. sometimes. 이렇게 자주 하는 것부터 그렇지 않은 것까지 쭉 이 느낌을 살려서 말해줄 수 있습니다. usually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한 60-70% 정도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 usually do cardio and weight training. 유산소 운동이랑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요 라고 하고 있죠. 한 번 더 말해볼까요? I usually do cardio and weight training. 자, 그러니까 한 번에 얼마나 운동하세요? 한 번에 막 2시간, 3시간 엄청 빡세게 하는 사람이 있고 혹은 그냥 천천히 나는 즐기면서 한다라고 해서 아주 조금씩 하는 분들이 있죠. 여기서는 How long do you exercise each time? 얼마나 오래, 시간의 길이를 물어볼 땐 how long을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오래, how long, 당신은 운동하시나요? Do you exercise? 근데 그게 한 번에 각각이니까 each time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씩 다시 보면요. How long do you exercise each time? 한 번 더 해볼게요.
How long do you exercise each time? 이렇게 각각 얘기해보고 난 다음에 익숙해졌잖아요. 그러면 뚝뚝 끊기면 안 되겠죠? 연결해서 가볼게요. How long do you exercise each time? 이렇게 한 문장씩 완성해 가시면 되고요. 어색하시면 다시 나눠서 연습하고 또 괜찮으면 다시 쭉 해보고 이런 걸 계속 반복하면서 나중에 문장이 내가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다 하면 넘어가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막 10번 하기도 하고 누구는 15번 하기도 하고 횟수는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중요한 거 많이 반복해 본다. 그리고 어차피 내 입에 붙으면 내가 얘보다 뭐 1분 더 연습했어요. 결국은 똑같이 되는 거잖아요.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처음 할 때 막 진짜 좀 빠른 사람들,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막 잘하는 거 보고 막 질투 나고 그랬었는데요. 지나고 나니까 똑같더라고요. 우리 꾸준함이 무조건 생명입니다. 자, 그러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볼게요. 1시간 정도요. 뭐 쭉 하면서 저는 한 번에 운동을 합니다. 1시간 정도라고 할 수 있지만 중복된 거라면 이렇게 간단하게 단어로 툭 던지셔도 괜찮아요. About an hour or so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 1시간이라고 얘기하면 an hour, 1hour 해도 괜찮고 어나 언이 하나라는 의미니까 an hour 이렇게 해도 1시간의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1시간은 아니겠죠. 뭐 그 정도라고 하고 있으니까 앞뒤로 붙였어요. about 뭐뭐쯤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뒤에는 also 이것도 뭐 그 정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about an hour or so 이러면 1시간 뭐 한 그 정도 될 거예요. 약 1시간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About an hour or so. 정확하게 얘기하면 말투부터 an hour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만 약간 헷갈리는 느낌으로 뭐 그 정도요. About an hour or so.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도 뭐 시간을 애매할 때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1시간 정도요. About an hour or so. 그렇죠? 자, 그럼 방금 했던 것,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패턴 2가지만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패턴 보시면요. What kind of, 어떤 종류의 라고 물어보고 있죠. 우리 앞에 어떤 운동을 하시나요? 여러 가지 운동 중에 어떤 종류의 운동을 하냐고 물어보는 거니까 What kind of exercise do you do? 이거 나누시면 되는데요. 어떤 종류의 무엇, 그리고 뒤에 뭐뭐 하세요라고 할 수도 있고요. 뒤에 뭐 2번 문장처럼 좋아하세요. 세 번째 문장처럼 보시나요? 뒤에 또 의미 단위를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거 바로 한번 해볼까요? 어떤 음악을 좋아하세요라고 물으면 어떤 종류의 음악, 이걸 먼저 꺼낸 다음에 좋아하세요라고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이걸 바꾸면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어떤 종류의 음악? What kind of music? 당신은 좋아하나요? Do you like? 이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보시면 어떤 영화를 보시나요? 라고 하고 있죠. 하나, 두 개 꺼내 볼게요. What kind of movies do you watch? 영화를 보다는 watch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영화를 보시나요? What kind of movies do you watch?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패턴도 볼게요. 보통 저는 뭐뭐 해요 라고 하고 있죠. 뭐 우리가 늘상 일반적으로 하는 것도 빈도수에 따라 좀 나눌 수 있는데 보통, 한국어의 보통의 느낌을 주는 게 바로 usually입니다. 그래서 1, 2, 3번 문장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보통 뭐 아침에 저 커피 마셔요. 이렇게 얘기하면 I usually drink coffee in the morning.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내내는 아니지만 한 4, 5일 정도는 마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면 usually 괜찮아요. I usually 커피를 마십니다는 drink coffee. 언제 마시죠? In the morning. 주어 동사 꺼낸 다음에 시간이나 장소 같은 거 덧붙이면서 깔끔하게 문장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I usually drink coffee in the morning. I usually drink coffee in the morning. 이번은 보통 아침 7시에 일어납니다. 뭐 주말이나 뭐 금요일 정도는 좀 늦게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한 3, 4일 정도 보통 7시에 일어나요. 라고 하면 I usually wake up at 7 a.m. 저는 보통
I usually 그 다음 동사 차례죠. 뭘 한다고 하고 있죠? Wake up. 일어납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그게 언제죠? At 7 a.m. 7시에 일어나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I usually wake up at 7 a.m. I usually wake up at 7 a.m. 세 번째는 보통 7시에 저녁을 먹습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I usually have dinner at 7 o'clock. I usually have dinner at 7 o'clock. 7 o'clock 하면 7시 정각이 되겠죠? 물론 이것도 아침이라고 하면 7 a.m., 밤이라고 하면 7 p.m. 이렇게 바꿔주셔도 되지만 저녁이라고 하니까 뭐 그냥 7 정도로 해주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중간에 have dinner 이것만 넣어주시면 돼요. I usually 이거를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다면 뒤에 어떤 행동을 하냐에 따라서 살짝씩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A, B 질문을 통해서 우리 대화하는 느낌으로 얘기할 거고요. 네, 실제로 대화하는 것처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정기적으로 운동하시나요? Do you exercise regularly? Do you exercise regularly? 일주일에 3번 헬스장에 갑니다. I go to the gym 3 times a week. I go to the gym 3 times a week. 어떤 운동을 하시나요? What kind of exercise do you do? What kind of exercise do you do? 보통 유산소 운동이랑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요. I usually do cardio and weight training. I usually do cardio and weight training. 한 번에 얼마나 운동하세요? How long do you exercise each time? How long do you exercise each time? 1시간 정도요. About an hour or so. About an hour or so.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네,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오늘 날씨가 어때요? 영어로 How's the weather today? How's the weather today? 날씨가 어떻습니까? How's the weather? 이 문장 짧으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날씨 관련된 대화들은 우리가 어느 나라 사람을 만나든 많이 하는 그런 대화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날씨가 어때요?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오늘 날씨가 어때요? How's the weather today? How's the weather today? 이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으니까 꽤 쌀쌀하고 흐립니다 라고 하고 있죠. 날씨를 얘기할 때는 주어 it을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It's quite chilly and cloudy. It's quite chilly and cloudy. 이렇게 씁니다. 뭐 하나 얘기하면 바로 It's chilly.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지만 이렇고 이렇고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 중간에 and 이걸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냥 쌀쌀한 이렇게 하면 It's chilly. chilly라고 바로 꺼내면 되는데 꽤 쌀쌀해요. 완전 엄청 그렇진 않고 꽤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 quite 이 정도를 앞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It's quite chilly and 흐리다는 cloudy. It's quite chilly and cloudy. 이렇게 쭉 연결해서 써도 되고요. 네, 그냥 뭐 흐려요 라고 하면 It's cloudy. 꽤 쌀쌀합니다 라고만 하면 It's quite chilly.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내가 마음에 드는 걸 조합해서 얘기해 보시면 되고 나중에 하늘을 보면서 It's sunny, It's rainy 등등 다양한 날씨, 오늘 날씨를 영어로 말해보는 습관을 가져보시면 좋습니다. 앞에 있는 질문과 함께 해주시면 더 좋겠죠? 혼자서 1인 2역을 하는 겁니다. How's the weather today? It's quite chilly and cloudy. 오늘 아침 나가보니까 날씨가 쌀쌀하고 흐려진 거예요. 그러면 It's quite chilly and cloudy. 혹은 너무 더운 겁니다. It's too hot today. 오늘 너무 더워요. 이렇게 얘기해 보기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비가 올까요?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뭔가 비가 올 예정인가? 그럴 거야? 라고 물어본다면 Is it going to rain? Is it going to rain? 날씨를 얘기할 때 be going to로 미래를 많이 얘기하는데요. be going to는 미래 중에서 약간 계획이 있거나 징조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t is going to rain 이라고 얘기하면 비가 올 거야. 근데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늘을 보니까 약간 흐리고 먹구름이 껴있고 이런 징조가 보일 때 비가 올 겁니다. It is going to rain. It is going to rain. 이렇게 평서문으로 얘기할 수 있고요. 이걸 질문으로 바꾸면 Is it going to rain? 주어와 동사 it is의 순서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가 올 것 같나요? 정도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영어로 Is it going to rain? 비가 올까요? Is it going to rain?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Is it going to? 이 패턴을 기억해 주시고요. 뒤에 동사만 바꿔서 뭐뭐 할까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네, 오후에 비가 올 확률이 70%래요 라고 하고 있죠. 비가 올 확률을 영어로 There's a 70% chance of rain this afternoon. Chance of rain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비가 올 확률이 일기예보 같은 데 보면 50%다, 70%다 이렇게 나타내는데요. 그걸 영어로 There's a 70% chance of rain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뭐가 있습니다 라고 할 때 there is 이거를 짧게 줄여서 there's 이렇게 하죠. 70%예요. 근데 그냥 70%가 아니라 비가 올 확률이 70%입니다 라고 해서 There's a 70% chance of rain 그리고 오늘 오후 this afternoon 이렇게 했어요. 나중에 숫자만 바꿔주시면 돼요. 만약 비가 올 확률이 34%다. There's a 34% chance of rain this afternoon. 숫자를 바꿔서 얘기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럼 우산을 가져가야겠네요 라고 하고 있죠. 영어로 해볼까요? I should bring an umbrella then. I should bring an umbrella then. 이렇게 하고 있고요. have to를 써서 I have to라고 하면 나 꼭 가져가야겠어. 반드시 가져가야겠다. 진짜 안 가져가면 안 될 때. 이렇게 말하지만 비가 올 확률이 70%라면 안 가져가도 30% 확률로 그냥 괜찮게 보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야겠어. 라고 좀 더 부드럽게 말할 때는 should가 잘 어울립니다. I should. 내가 뭐뭐 하는 게 좋겠네. Bring an umbrella. 우산을 가져오는 게 좋겠네요. 라고 하고 있죠. 누구랑 대화를 할 때 그 사람 쪽으로 이제 가는 거는 가져오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bring을 써주셔도 괜찮고요. 그냥 내가 한 장소에서 다른 쪽으로 가져가다라고 하면 take 쓰셔도 괜찮습니다. I should take an umbrella 혹은 I should bring an umbrella. 이번에는 가져오다의 느낌으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끝에는 그럼이라고 해서 then을 썼습니다. I should bring an umbrella then. I should bring an umbrella then. 그럼 우산을 가져가야겠네요. 이렇게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좋은 생각이에요. 바람도 불 수 있대요 라고 바람이 불 확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바람이 불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람이 불 수도 있답니다 라고 해서 Good idea. It might get windy too.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여기서 it might라고 했습니다. might는 틀림없이 그럴 거야. 야, 무조건 그런데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애매한 느낌의 추측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대, 그럴지도 몰라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어떤 확률이 있냐면 get windy. 그냥 우리가 비동사를 써서 be windy라고 하는 것보다 get은 변화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불기 시작하다, 바람이 강해지다라는 뭔가 상태의 변하는 과정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it might get windy. 바람이 없다가 갑자기 바람이 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이라고 하면 to를 더할 수 있습니다. 흐리고 이렇게 쌀쌀할 뿐만 아니라 바람도 불 수 있다라고 해서 to 이걸 뒤에 더해줬죠. 그래서
It might get windy too. 바람도 불 수 있대요. 뭐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럴 확률이 좀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바람도 불 수 있대요. Good idea. It might get windy too. Good idea. It might get windy too.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배웠던 문장 중에 우리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패턴 두 개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Is it going to? 뭐뭐 할까요? 뭐뭐 할 예정인가요? be going to 미래가 어떤 징조가 있거나 계획이 있는 느낌이라고 했죠. 그래서 뭐뭐 할 예정인가요 정도의 의미가 안에 녹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눈이 내릴까요? 라고 하는데 이건 영어로 Is it going to snow? 눈이 오다, 눈이 내리다, snow를 사용했고요. 뭐 여름에 이런 말을 하진 않겠죠. 겨울에 날씨가 추워지고 뭔가 환경적으로 눈이 좀 내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 Is it going to snow? 눈이 올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눈이 올까요? Is it going to snow? 그리고 두 번째는요. 더워질까요? 라고 하고 있죠. Is it going to 다음에 뭘 더하면 될까요? Is it going to get hot? 더운 상태가 아니라 더워지는 변화를 강조하는 게 바로 get hot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get windy,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오는 걸 말했죠. 여기서도 더워지는 건 get hot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워질까요? 보니까 이 구름이랑 여러 가지 뭐 태풍이나 흐름을 보니까 앞으로 더워질까요? 딱 보니까 그럴 것 같은데 Is it going to get hot? Is it going to get hot?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요. 자, 이번에 오늘 밤이나 시간도 추가해 볼게요. 오늘 밤에는 추워질까요? 라고 해서 Is it going to be cold tonight? Is it going to be cold tonight? 갑자기 추워지다가 아니고 추운 상태가 될까요? 라고 하면 be cold, 비동사를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추울까요? 라고 하는 거가 갑자기 추워질까요? 이 느낌의 차이를 비동사와 get 동사로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변화를 강조한다, get. 그냥 추운 상태를 물어본다, be.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오늘 밤에 추울까요? Is it going to be cold tonight? Is it going to be cold tonight? 이렇게 it is going to 패턴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패턴은 I should입니다. should, 반드시 해야 된다가 아니라 뭐뭐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해야 돼. 이렇게 가볍게 조언이나 충고를 할 수 있는 건데요. 뭐 주어가 I가 오면 스스로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 뭐뭐 하는 게 좋겠다. 나 뭐뭐 해야겠어. 첫 번째 보면요. 나 외투를 입어야겠어. 날씨를 보니까 바람이 좀 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I should wear a coat. I should wear a coat. 나 코트를 좀 입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일찍 출발해야겠어요. 라고 해서 I should leave early. 출발하다고 해서 start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어느 장소에 있다가 다른 장소로 가는 거, 떠나는 거, 이것도 출발하다라고 볼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출발한다 보다는 가야겠어 라는 느낌으로 leave 이 동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너무 떠나다 여기만 사용하지 말고 이 느낌 자체를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일찍 가야겠습니다. 일찍 떠나야겠어요. I should leave early. 뭐 안 가면 큰일 나는 건 아니지만 그러는 게 좋겠다 정도로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날씨 앱을 확인해야겠어요 라고 하면서 I should check the weather app. I should check the weather app. check the weather app 하면 날씨 앱을 확인하다죠. 그래서 어디 가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한 다음에 비가 오면 우산을 들고 가거나 혹은 약속 장소를 변경하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확인하는 게 좋겠어요. 확인해야겠어요. I should check the weather app. I should check the weather app.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마무리해 보겠는데요. 여러분이 실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면서 대화하는 느낌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처음부터 가볼게요. 오늘 날씨가 어때요? How's the weather today? How's the weather today? 꽤 쌀쌀하고요. 흐려요. It's quite chilly and cloudy.
It's quite chilly and cloudy. 비가 올까요? Is it going to rain? Is it going to rain? 네, 오후에 비가 올 확률이 70%래요. There's a 70% chance of rain this afternoon. There's a 70% chance of rain this afternoon. 그럼 우산을 가져가야겠네요. I should bring an umbrella then. I should bring an umbrella then. 좋은 생각이에요. 바람도 불 수 있대요. Good idea. It might get windy too. Good idea. It might get windy too. 이렇게 했죠? 네, 가장 먼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플라스틱 병은 어느 통에 넣어야 하나요? 이거는 영어로 Which bin should I put this plastic bottle in?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게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잘라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which bin, 이건 어느 쓰레기통이고요. which는 what과 달리 선택지를 묻는 의문사입니다. 여러 옵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그런 의도를 나타내죠. which bin이라고 하면 어느 쓰레기통. 여기서는 재활용이나 분리수거를 위한 그런 쓰레기통을 의미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 다음에 should I put 이렇게 하고 있는데 should는 어떤 의무감인데 강한 의무감이 아니라 조언을 구할 때 쓸 수 있는 내가 뭐뭐 하는 게 맞는 선택일까? 뭐뭐 하는 게 좋을까요? 정도의 뉘앙스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넣는 게 좋을까요? 어디에 넣어야 되나요? 라고 해서 Which bin should I put? Which bin should I put? 여기까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놓다, 두다라고 했으니까 무엇을 두는지 얘기하겠죠? This plastic bottle. 이 플라스틱 병, 가까이 있는 플라스틱 병을 가리키면서 This plastic bottle.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쓰레기통에 내가 플라스틱 병을 놓아야 될까요? Which bin should I put this plastic bottle? Which bin should I put this plastic bottle? 그리고 마지막에 in을 쓰면서 플라스틱 병을 쓰레기통 안에 넣는다는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면 이 플라스틱 병을 어느 쓰레기통에 넣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넣어야 되나 저기 넣어야 되나 헷갈릴 때 Which bin should I put this plastic bottle in? 쭉 연결해서 말하면 Which bin should I put this plastic bottle i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긴 문장에 있어서 너무 겁먹지 말고 하나씩 쪼개서 소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소화가 잘 되면 쭉 이어서 가면 어떤 긴 문장이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긴 문장만 딱 보여드리면 저 모르겠어요, 못하겠어요 라고 넘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지 말고 한 번씩 이렇게 천천히 해보시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파란색 통에 넣되 먼저 헹구세요 라고 하고 있죠. 이걸 영어로 하면 The blue one, but rinse it first. 이렇게 했죠. The blue one, 저 파란색 거 저기 넣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but rinse it first. 여기서 rinse 하면 헹구다 정도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것을 헹구세요. first, 먼저 헹구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앞에서 Which bin should I put this plastic bottle in? 했으니까 어디 하지? 저기 파란색이야. The blue one. 하지만 먼저 헹구렴. But rinse it first. 이렇게 주어를 쓰지 않고 동사부터 rinse 이렇게 얘기한다면 뭐뭐 해라고 얘기하는 느낌입니다. 뭐뭐 하면 안 되겠니? 혹시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해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라벨을 떼어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고 이건 영어로 Do I need to remove the label?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가장 먼저 패턴을 보면 Do I need to?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need to 하면 뭐뭐 할 필요가 있다죠. 그래서 do I를 붙여서 제가 뭐뭐 할 필요가 있나요? 더 간단하게 하면 제가 뭐뭐 해야 되나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필요하니까 해야 된다. 이게 바로 need to의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Do I need to? 제가 뭐뭐 해야 하나요? 뭘 해야죠? remove, 제거하다. 여기선 떼어내다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The label, 라벨은 약간 콩글리시에 가깝고요.
label 발음을 살짝 다르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라벨을 떼어내다 이거를 remove the label, remove the label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제가 라벨을 떼어내야 하나요? Do I need to remove the label? Do I need to remove the label? 이렇게 완성했죠. 자, 그러니까 네, 공간 절약을 위해 납작하게 눌러주세요 라고 하면서 영어로는 Yes, and crush it to save space. 플라스틱이나 캔 같은 것들은 그냥 버리게 되면 공간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crush, 이렇게 쫙 납작하게 누르다, 약간 부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and crush it, 그거 납작하게 눌러주세요. To save space. save는 돈을 모은다고 할 때 우리가 save money 이런 걸로 많이 사용됐는데요. 여기선 돈이 아니라 save space, 공간 절약을 위해서 공간을 절약하려고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save라고 하면 뭐 절약하다, 구하다 라는 의미가 되지만 앞에 to를 붙이면 to save space, 공간 절약을 위해서, 공간 절약하려고 이렇게 앞으로 뭐뭐 하리란 의미를 더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crush it, save space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to를 붙여서 crush it, 납작하게 눌러주세요. to save space, 공간 절약하려고, 공간 절약을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체 문장 다시 한번 해보면요. Yes, and crush it to save space. Yes, and crush it to save space. 이렇게 했죠. 자, 그러니까 재활용이 생각보다 더 복잡하네요 라고 말하고 있고, 이걸 영어로 바꾸면 Recycling is more complicated than I thought. Recycling is more complicated than I thought. 여기서는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재활용이 복잡하네요 라고 말하고 싶다면 재활용하는 것, 재활용하다라는 recycle, 이 동사를 ing 붙여서 recycling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동사를 주어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더 유용하게 하나 배워서 여러 가지 쓸 수 있겠죠. 그냥 recycl이라는 동사도 쓰고요. recycling 이렇게 재활용하는 것이라고 해서 주어로도 쓰고요. 이렇게 하면 recycling is complicated. 재활용하는 것은 복잡합니다. 이런 문장을 만들 수 있고요. 여기서는 비교를 해주고 있죠. 그냥 복잡하다가 아니라 더 복잡해요 라고 하고 있으니까 more complicated, more complicated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 비교 대상은 than 다음에 꺼내주시면 됩니다. 뭐 어떤 사물 그대로를 꺼내주셔도 괜찮고요. 혹은 I thought, 내가 생각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복잡하다, 이렇게 주어 동사로 있는 문장을 꺼내주셔도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재활용은요, 더 복잡하네요. Recycling is more complicated.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말이죠. Than I thought. Than I thought. 전체 문장은 Recycling is more complicated than I thought. Recycling is more complicated than I thought. 이렇게 했죠? 자, 그러니까 익숙해질 거예요. 그만한 가치가 있답니다 라고 하고 있죠. 뭐 재활용하는 거 우리 환경적으로도 좋고요. 뭐 안 좋은 것보다 좋은 게 훨씬 많잖아요. 그만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익숙해질 거다. 이 두 가지 많이 사용하는 패턴을 꺼내보도록 할게요. You will get used to it. It's worth the effort. Get used to. 이렇게 하면 익숙해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used to는 뭐뭐 하곤 했다. 과거에 하곤 했지만 지금 하지 않는 걸 얘기하죠. 이거는 아마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을 건데 get used to. 아, 이거는 처음 보거나 혹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시험 문제에서 본 것 같아요. used to랑 get used to랑 넣어놓고 이 문장 속에서 올바른 것은 이런 것들 많이 풀어봤는데 지금은 뭐 정답 맞추기는 아니니까 틀려도 괜찮으니까 편하게 말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는 you will, 너는 뭐뭐 할 거야. get used to it. 너는 앞으로 익숙해질 거야. 계속 하다 보면 이것도 익숙해지겠죠? 그게 바로 you'll get used to it. 이 문장 그대로 여기저기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막 이거 어려워, 저거 어려워,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에게 You'll get used to it. 익숙해질 거예요. 괜찮아요. 이렇게 말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It's worse. 뭐뭐한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뒤에 어떤 명사 표현을 넣어서 뭐뭐 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It's worth the wait. 기다릴 가치가 있습니다. It's worth the effort.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서도 the effort, 노력을 넣어서 막 열심히 하면 그만한 가치가 있다 라는 의미를 전달해주고 있어요. It's worth the effort.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노력할 가치가 있어요 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전체 문장 하나씩 해볼게요. 익숙해질 겁니다. You'll get used to it. 그만한 가치가 있답니다. It's worth the effort. You'll get used to it. It's worth the effort.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배웠던 것 중에 유용한 패턴 한번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which입니다. what과 달리 which는 몇 개 중에 고르는 상황을 말해요. 우리가 어떤 색깔 좋아해 라고 할 때는 세상에 있는 모든 색깔 중에 고르니까 what color 이렇게 말한다면 which color 이렇게 얘기하면 옷가게 같은 데 갔을 때 색이 막 3개, 4개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어느 게, 어떤 게 마음에 들어 이런 상황이 되겠죠. 여기서도 보면 1번 어느 버스가 시내로 가나요? 버스가 정류장 보니까 5개가 쭉 있는 겁니다. 이 중에서 어느 버스가 시내로 가는지 Which bus goes downtown? Which bus goes downtown?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 있는 버스 중에 which bus, 어떤 버스가 goes downtown, 시내로 갑니까?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선택하는 느낌을 생각하면서 만들어 보세요. Which bus goes downtown? Which bus goes downtown? 어느 길로 가야 하나요? 갈림길이 나온 겁니다. 이 중에 어느 길로 가야지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을까? Which way should I go? Which way should I go? Should I? 라고 하면 내가 뭐뭐 하는 게 좋을까요? 뭐뭐 해야 될까요? 라는 의미죠. 그래서 어떤 길로 가는 게 좋을까? 어떤 선택지가 맞는지 조언을 구하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Which way should I go? 세 번째는 어떤 색상을 선호하시나요? 뭐 사주려고 하는데 색상이 한 5가지가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어떤 색상을 선호하는지 물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Which color do you prefer? 선호하다, prefer 이 동사를 넣어서 어떤 색상을 선호하시나요? Which color do you prefer?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which 하면 어느 것, 어떤 것 선택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do I need to도 한번 해보겠는데요. need to, 뭐뭐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해야 돼 라는 의미로 보면 된다고 했죠. do I need to 라고 질문하면 제가 뭐뭐 해야 하나요? 반드시 해야 하나요? 보다는 뭐뭐 하는 게 좀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다 같이 해볼게요. 지금 결제해야 하나요? Do I need to pay now? Do I need to pay now? 갈 때 돈을 내는 시스템이 있고요. 혹은 제일 처음에 오자마자 주문하면서 돈을 내야 되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뭔가 지금 결제해야 되나요? Do I need to pay now? Do I need to pay now?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요. 혹은 어디 가는데 예약을 해야 하나요? 예약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묻고 싶은 겁니다. 예약 안 하면 방 없으려나? 아니면 식당에서 앉아서 먹지 못하려나? 라고 걱정이 되면 Do I need to make a reservation? 예약을 하다 하는 행위는요. make 동사를 사용해서 make a reservation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약을 해야 할까요는 Do I need to make a reservation? Do I need to make a reservation?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거 지금 끝내야 하나요? 지금 끝낼 필요가 있나요?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는데 Do I need to finish this now? Do I need to finish this now? 이렇게 말했죠. 계속 말하고 있는 Do I need to 패턴에다가 이걸
끝내다. 동사부터 나와야 되니까 finish부터. finish this. finish this. 지금은 now. 그래서 do I need to finish this now? 지금 이거를 끝내야 하나요? 끝낼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묻고 있는 게 되겠죠. 자, 그럼 오늘 배웠던 대화 상황, 실제 대화한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두 명의 A, B를 다 맡아서 한번 연기해 보시면 됩니다. 다 같이 두 번씩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 플라스틱 병은 어느 통에 넣어야 하나요? Which bin should I put this plastic bottle in? Which bin should I put this plastic bottle in? 파란색 통에 넣되 먼저 헹구세요. The blue one, but rinse it first. The blue one, but rinse it first. 라벨을 떼어내야 하나요? Do I need to remove the label? Do I need to remove the label? 네, 공간 절약을 위해서 납작하게 눌러주세요. Yes, and crush it to save space. Yes, and crush it to save space. 재활용이 생각보다 더 복잡하네요. Recycling is more complicated than I thought. Recycling is more complicated than I thought. 익숙해질 거예요. 그만한 가치가 있답니다. You'll get used to it. It's worth the effort. You'll get used to it. It's worth the effort. 자,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이 너의 생일이니? 라고 하고 있고요. 이건 영어로 Isn't your birthday this weekend? Isn't your birthday this weekend? It is your birthday 라고 하면 너의 생일이다 라는 의미고요. Is it? 이렇게 주어 동사 바꾸면 질문하는 게 되죠. 너의 생일이야 라고 묻고 있고 언제죠? This weekend. 이번 주말. 그래서 이번 주말이 너의 생일이니? Is it your birthday this weekend? 한 번 더 해볼까요? Is it your birthday this weekend? 이렇게 물어봤고요. 그러니까 응, 토요일에 작은 파티를 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요. Yes, I'm having a small party on Saturday. Yes, 응이라고 대답한 다음에 I'm having a small party라고 했거든요. 자, 그런데 have a small party 하면 작은 파티를 한다, 연다라는 의미인데 I'm having, 이건 진행형 아닌가요? 나 지금 작은 파티를 하고 있어가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비동사 플러스 ing는 확정된 미래를 말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m having a small party. 나는 작은 파티를 할 거야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는 시간 표현 on Saturday. 아마 지금이 월요일에서 금요일 사이 아직 토요일이 되지 않았겠죠? 그래서 on Saturday는 미래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해보면요. 응, 토요일에 작은 파티를 할 거야. Yes, I'm having a small party on Saturday. 그리고 요거 I'm having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I'm having. 여기 중요한 거에 강세를 주시면 좋습니다. Having a small party on Saturday. 이런 식으로 오는 약하게, Saturday는 강하게 강약 조절해 주시면 훨씬 더 영어의 멜로디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해볼게요. Yes, I'm having a small party on Saturday. 자, 그러니까 재미있겠다. 몇 시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리액션 한 다음에 몇 시인지 묻고 있죠? That sounds fun. What time is it? That sounds, 뭐뭐처럼 들린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 딱 듣고 난 이후에 그거 재밌게 들리는데? 괜찮게 들리는데? 이렇게 리액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fun 하면 재밌는 의죠? That sounds fun. 와, 재밌겠다. 그거 들어보니까 괜찮은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That sounds fun. That sounds fun. What time is it? 그거는 몇 시인지 묻는 거죠. What time is it? 재미있겠다.
몇 시야? That sounds fun. What time is it? That sounds fun. What time is it?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7시부터야. 너도 올래? 라고 물어봤죠? 자, 여기서는 좀 공손한 의미로 오실래요?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From 7 p.m. Would you like to come? 공손하고 정중하게 얘기하면 Would you like to come이 되고요. 이걸 좀 더 편하게 얘기하면 Do you want to come?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친구끼리는 Do you want to come? 약간 격식을 더한다면 Would you like to come? 이 would you like to 자체가 뭐뭐 하기를 원하세요? 뭐뭐 하실래요? 라고 제안할 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래요? Would you like to come?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앞에는 저녁 7시부터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냥 7시라고 하면 at 7 p.m. 이렇게 얘기했겠지만 그때부터라고 하고 있죠. 출발점을 의미하는 from을 같이 사용했습니다. from은 출발점, 그리고 앞으로 가는 방향성은 to. 보통 교과서에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함께 의미를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출발점은 from, 그리고 어디로 가는 건 to. 그래서 제가 만약 I work from Monday to Friday 라고 하면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합니다 라고 함께 사용해 줄 수도 있겠죠. 자, 저녁 7시부터야. 올래요? 영어로 From 7 p.m. Would you like to come? 이렇게 물어봤고요. 당연하지. 뭐 가져가야 할까?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Of course. Should I bring anything? 이렇게 했죠. Of course 하면 당연하지 라고 리액션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should I로 질문을 시작하고 있는데 should는 뭐뭐 하는 게 좋다 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should I는 내가 뭐뭐 하는 게 좋을까? 라고 상대방에게 의견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뭐뭐 하는 게 좋을까요? 혹은 내가 뭐뭐 할까 정도로 해석해 주셔도 괜찮아요. Should I bring은 가져오다. anything, 어떤 것이죠? 뭐 어떤 거라도 가져가야 될까? 뭐 가져가야 할까? 그러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을 때는요. Should I bring anything?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너만 와. 음식이랑 케이크는 내가 준비할게 라고 해서 Just yourself will have food and cake. 이렇게 했죠. 우리가 이미 다 준비해 놨으니까 Just yourself, 너 스스로, 너 하나면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Just yourself, 너만 있으면 돼. 너만 와. Just yourself. 그 다음에 We will have food and cake. 우리가 음식과 케이크를 가지고 있어. 여기서는 가지고 있어 보다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준비해놨어 정도로 보시면 돼요. Just yourself will have food and cake. 한 번 더요. Just yourself will have food and cake. 이렇게 완성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운 대화 상황 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패턴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장 첫 번째 배울 거는요. Is it인데요. 뭐뭐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번 주말이 너의 생일이니? 라고 물어봤죠. 여기서 문장을 보면요. 오늘이 첫 수업인가요? 이게 네 가방이야? 그게 정답인가요? 이런 질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거부터 볼까요? Is it your first class today? 이렇게 했는데요. Is it 뭐뭐인가요? Your first class. 당신의 첫 수업인가요? 그리고 오늘은 today. 시간표는 뒤로 넘겨주시면 돼요. 그래서 Is it your first class today? 오늘이 당신의 첫 번째 수업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Is it your first class today? Is it your first class today? 이렇게 했고요. 이게 너의 가방이야 라고 물을 때는요. Is it your bag? 간단하게 너의 가방. Your bag. 이걸 넣어줬죠? 이게 너의 가방이니? Is it your bag? Is it your bag? 그리고 나서 그것이 정답입니까? 라는 문장도 만들어 볼게요. 이거는요. Is it the right answer? 올바른 정답. Right answer. 같이 넣으면 Is it the right answer? 그게 정답입니까?
Is it the right answer? 이렇게 질문하는 게 되겠죠. 두 번째 패턴은요. Should I인데요. should는 뭐뭐 하는 게 좋다. 그래서 should I? 제가 뭐뭐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뭐뭐 해야 될까요? 라고 의견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어디 갈 때 저 일찍 도착해야 할까요? 일찍 도착하는 게 괜찮을까요? 라고 해서 Should I arrive early? 도착하다 arrive. 바로 뒤에는 동사를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추가 느낌. 그냥 도착하는 게 아니라 일찍 도착하면 arrive early.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일찍 도착하는 게 괜찮을까요? Should I arrive early? 자, 그 다음에는 예약을 해야 할까요? 라고 묻고 있고요. 이거는 영어로 Should I make a reservation? Should I make a reservation? 예약을 하다 make a reservation. make a reservation. 그래서 예약을 하는 게 좋을까요? 예약을 해야 할까요? Should I make a reservation? should I 다음에 동사로 된 표현을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서도요. 지금 전화해야 할까요?인데 should I 다음에 전화하다 지금 이렇게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이거는 Should I call now? Should I call now?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웠던 대화 상황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실제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따라해 보시면 더 좋습니다. 이번 주말이 너의 생일이니? Is it your birthday this weekend? Is it your birthday this weekend? 응, 토요일에 작은 파티를 할 거야. Yes, I'm having a small party on Saturday. Yes, I'm having a small party on Saturday. 재미있겠다. 몇 시야? That sounds fun. What time is it? That sounds fun. What time is it? 저녁 7시부터인데 올래? From 7 p.m. Would you like to come? From 7 p.m. Would you like to come? 당연하지. 뭐 가져가야 할까? Of course. Should I bring anything? Of course. Should I bring anything? 너만 와. 음식이랑 케이크는 내가 준비할게. Just yourself. We'll have food and cake. Just yourself. We'll have food and cake. 여기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마지막 퀴즈는요. 이번 주말이 너의 생일이야. 이거 한번 적고요. 말씀하면서 마무리해보세요. 그러면 그냥 눈으로 보고 지나쳤을 때보다는 훨씬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 혹시 아직 안 누르셨다면 꼭 한번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용한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